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세우고 5월 10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선거 첫 번째 국회의원 투표 선거를 하는데 그게 또 유엔 감시단 선거 감시단 불러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김구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반대를 했다고. 반쪽만의 나라 정부를 세워서 뭐 하느냐, 저거를 다 통일, 그러니까 모든 국토를 다 수복한 다음에 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는 나이브한 생각이었다고. 너무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다고. 이미 북쪽은 뭐 북한이 딱 차지하고 국제 정세가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저쪽 북쪽을 우리가 수복한다는 거는 힘든 상황이라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공산주의자들한테, 공산당한테 남쪽까지 다 먹히게 생겼거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결단을 내리는 거야. 반쪽만이라도 빨리 국가를 건설하자. 근데 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해요. 민주공화국으로 해야 된다. 공화국으로 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북쪽은 공산당 정권이 들어설 거는 지금 예상이 되니까 저쪽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공화국.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 왕조를 부활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그 전준희 씨로서 왕족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 양반은 그 왕조를 부활하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화국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빨리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착수한 게 바로 50선거고, 그 다음에 헌법 제정이고, 이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를 만드는, 민주국가를 만드는 절차를 감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 민족주의자들은 반쪽만의 나라, 이거 용인할 수가 없다. 전체를 우리가 다 수복한 다음에, 그래서 김구 선생이 담판한다고 평양을 간 거 아니에요. 김규식 선생하고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김수영이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김수영이한테 놀림만 당한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는 실망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세상 돌아가는 걸, 국제정세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국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미수복된 북쪽을 수복해가지고 전부 편입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먼저 선포를 해가지고 선제권을 한반도에서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선제권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이분이 딱 볼 때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예? 저쪽 반쪽은 저쪽 위는, 왜냐하면 그때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랬다고요. 45년부터 48년간. 그래서 빨리 국가를 건설해서 이 남쪽을 정리를 해서 빨리 국가를 건설해서 나중에 북쪽을 전부 수복해서 온전한 국가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 의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재헌 국회를 열을 때 북쪽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놨었어요. 국회의사당 안에다가 북쪽의 그 국회의원 그 의석을 만들어 놨었다고. 그 얘기가 뭐예요? 이건 한반도를 전부 한 나라로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헌법 제3조는 재헌회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순한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북쪽도 대한민국 땅이다. 북쪽에 있는 공산당 정권은 괴뢰 정권이다. 뭐 굳이 괴뢰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정권은 정통성이 없는 거다. 그걸 분명히 한 거라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놓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를 생각하셨냐면은, 그렇게 반대하는 여기도 있고 또 반쪽은 저쪽은 북쪽은 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막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가 건설을 혹시라도 훼손될까봐
광복절날 정부 수립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럼 광복절은 계속 갈 거 아니야. 예? 그래 그날을 같이 붙여버린 거야. 광복절날 하고 정부 수립, 국가 건설 선포한 날하고 그거를 같이 붙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거는 그런 논거가 있느냐면 광복절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세요.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3.1운동 이후에 독립의 그 기운이 무지하게 팽창했을 때예요. 그럼 우리의 그 민족 정기가 막 발현되고 할 때.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뜻 있는 분들이 야 국가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미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시정부가 뭐예요? 그야말로 망명정부라고.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목표가 뭐예요? 국가 건설이에요.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고 국가를 건설하는 그 기초를, 그러니까 계속 그 임시정부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을 회복한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광복이 됐어요. 다른 말은 해방입니다. 해방이 뭐예요? 일제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걸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우리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광복, 빚을 되찾은 거예요. 그럼 뭐 해방이라고 처음에는 표현했다가 나중에 광복으로 표현하는. 그런데 그 일련의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또 해방하고 광복하고 이것이 과정이라고 결국은 국가가 건설돼야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복절날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건설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복절날만 있었지 건국절이라는 건 없었다고요. 국가 건설은 왜? 북쪽도 저기 우리나라인데 아직 우리한테 전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완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쪽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자들하고 또 공산당 정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인정 안 합니다. 예? 지금 보세요. 남쪽에 있는 종북주의자들 이른바 진보 정치학자, 진보 역사학자, 진보 정치인들 대한민국 정통성 인정 안 해요. 아직도. 심지어는 태극기에 경례도 안 합니다. 애국가도 안 불러요. 그 왜 그러겠어요? 건국이 안 됐다. 건국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직도.